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이런 정신머리 안 바꾸면 국힘 없어지는 게 맞다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자신을 향한 당내 경선 주자들의 공세에 대해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청장 재임 시절 비리가 드러나면 수사를 하고 수사에서 진상이 드러나면 드러난 대로 처리하고 그런 상식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저 하나를 죽이려고 탈탈 털었다며 그랬더니 정치를 하기 전에는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다가 참 핍박받는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우리 당 선배들이 제가 정치에 발을 들이니 핍박이 갑자기 의혹으로 바뀌더라. 민주당과 손잡고 거기 프레임에 맞춰 저를 공격하지 않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은 고발사주 가지고 대장동 사건에 비유해가면서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가 저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계라는 식으로 비난한다라며 이게 도대체 야당 대선 후보가 할 소리인가 이런 사람이 정권교체를 하겠나라고 맹폭했습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청장과 대검찰청 고위 간부의 관계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의 관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제주를 한국의 라스베가스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그 사막에 대형 관광호텔 시설, 도박장을 때려놓은 라스베가스에 살고 싶은가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이런 사이다, 건설업자나 좋아하는 이런 공약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서 폭탄을 던지고 다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그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이 정권이 넘어갔겠으며 제대로 했으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저렇게 박살이 났겠나라며 제 개인은 얼마든지 싸움에 나가 이겨낼 자신이 있지만 참 당이 한심하다.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당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저야말로 본선에 나가도 전혀 끄떡없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십수년을 지내왔는데 월급쟁이 공직생활을 한 사람한테 도덕검증, 윤리검증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공직생활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데 도덕검증, 윤리검증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건 더더욱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정말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윤석열은 후보직 유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웅,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라는 제목의 뉴스벌스의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손준성 보낸 고발장을 전달한 직후 두 사람 간 전화통화에서 윤석열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언급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일어 당시 김웅 의원 발언의 정확한 워딩을 확인했습니다. 14일 뉴스버스 취재 결과 김웅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낸 직후 전화해서 대검에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웅 의원의 발언은 고발장 접수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조성은 씨에게 손준성 보냄의 첫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통화에서는 남부지검에 하랍니다. 다른 데는 위험하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저희가 고발장 써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한 것을 두고 김웅 의원이 독자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통화의 맥락은 김웅 의원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조성은 씨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와 국민의힘 일부 언론은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윤석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6일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사이에 통화 녹음이 복구됐던 언론 보도에서 MBC만 윤석열을 언급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지난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다른 데에는 김웅 의원이
내가 접수하면 검찰이 시킨 게 되니까 라고 했다라며 MBC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CBS 노컷뉴스가 단독 김웅 조성은 녹취 파일에 윤석열 언급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TV조선은 MBC가 통화 내용 속에 윤석열이 언급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컷뉴스 보도를 근거로 KBS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7일 KBS도 김웅 의원이 윤석열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이 직간접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허은하 의원의 비난은 질의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조성은 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늘 26일 이후에나 수사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고발장 전달자로 특정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조성은 씨는 지난 6일 공수처에 김웅 의원과 녹음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조성은 씨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뿌리를 뒤흔든 자들이 정의와 공정 법치를 논하면서 검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대선 후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앞으로 계속 공개될 그 근거들 앞에서도 오리발만 내미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면직도 가능, 윤석열 징계 사유 3가지 조목조목 인정한 법원이라는 제목의 뉴스원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법무부가 징계 사유로 삼은 4가지 사유 중 핵심적인 3가지 전부 징계 사유로 인정됐고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의 양정도 가볍고 면직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까지 하면서 1심 결과가 윤석열 측의 완패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징계를 청구하면서도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법원의 직무배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에서 모두 졌었지만 본안 재판에서는 승소해 윤석열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14일 오후 2시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측이 문제 삼은 징계 절차, 즉 법무부 징계위원회 때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 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 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 정족수인 제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이라는 조건에 미달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이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과는 반대되는 결론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심리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지만 지난 2월 법원 정기이사 때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당시 집행정지 사건에서 재판부는 징계위가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 의결을 한 것은 의사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어 윤석열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뿐 나머지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우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사유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자체가 위법한 문건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부 분석 문건의 대상이 되는 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 개인정보를 수집이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 준수 위반,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2호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해당 조항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공무원에서 정한 법령 준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의 또 다른 징계사유인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앞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같은 재판부가 윤석열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이 중요 감찰 사건인데도 대검 감찰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윤석열이 감찰 개시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 사건에서 재판부는 감찰 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에 벗어난 경우 검찰청장이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감찰부장의 보고에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에 배당해 조사하도록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으므로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윤석열도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는데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에 반해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최측근으로 인식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 윤석열이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가볍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공무원 집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인정한 징계 사유들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윤석열의 징계 사유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에 따른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강등이나 정직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비위가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윤석열의 비위 정도가 정직에 해당하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고 세 가지 비위 사실이 겹쳤기 때문에 정직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인 면직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로써 정치적 탄압 운운하던 윤석열의 주장은 근거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 고발사조와 장모 사건 대응 문건으로 검찰 권력의 사유와 검찰청을 일시에 흥신소나 장모 법무법인으로 전락시킨 공정과 법치를 갈기갈 찢어버리고 징계를 받은 역사상 최악의 검찰청장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인간들이 천국에 닿으려 바벨탑을 쌓아 올리자 신이 저주를 내려 실패한 것처럼 윤석열이 본인의 바벨탑을 쌓아 올려봤자 결과는 사태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